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6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6월에 시작부터 조정이 시작됐던 코스피 지수는 호시탐탐 반등할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는데요. 오늘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가운데 지난밤 들려온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관망 심리까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060선대에서 움직입니다. 과연 조정의 끝은 어디인지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사야 할 그 한 종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 오늘 모셨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만 조금 이틀째 힘을 내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대내적인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우려가 되고 있었던 그리스발 이야기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들을 4차례 정도 이런 부분들을 탕감을 해야 되는데 우선 EU와 ECB 그리고 이 IMF 쪽에서 이 그리스 구제 금융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이야기들이 상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거나 혹은 보류되거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가 끝나는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예고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더군이나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단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주변에 대한 일본에 대한 경제 심리로여서 엔저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건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 그림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들이요.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변수들이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든가 연기금에 대한 수급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순매수를 기조로 유지해준다라면은 차후에 이 악재가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나 소멸된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에 대한 탄력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버티고 있습니다.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지금이 어떤 종목을 고르시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으니까요. 잠시 후에 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익률도 조금 줄었습니다. 큐비츠가 0.8%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날도 1.6%로 수익폭이 줄었습니다. 인선 ENT는 18% 그래도 두 자릿수 수익률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또 수익률이 줄었죠. KCI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 화요일장에 하한가로 밀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8.9% 정도 손실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 한 종목 KC 그린홀딩스 만나보고 있는데요. 7% 손실로 현재 일단은 보유 중 의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AS를 받아봐야 할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제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보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에 대한 호재가 되었던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메르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었다라면 꾸준하게 신고가 맞아요. 형태를 계속 보여줬을 종목인데요. 중간 아쉬운 종목도 있겠지만은, 차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메르스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은 이 시장의 시간이 지나간다라면은, 충분히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도 다시 뒤에 이야기 드릴 종목과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미디어 플레스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중국발 호재를 이야기 먼저 드렸었고요. 앞으로 이 중국발 호재, 특히 중국에 대한 소비가 나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소비 팬터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컨텐츠에 대한 시장 확대 이야기를 건네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문화 컨텐츠 쪽에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다면요. 이 중국 현지 안에서의 공동 투자 그리고 중국 안에 현재 자금을 통해서 이 외국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꼬리표보다는 그 중국 안에서 자국 컨텐츠로서 변화돼서 들어가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공동 투자를 하여금 좀 더 용이하게 시장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미디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안에서 공동 투자에 대한 부분들 사업 구상안을 가장 먼저 내놓았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디어 플렉스로 종목을 매매하고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차후에는 이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보셨던 이 쇼박스라는 브랜드로 하여금 사명이 또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를 내보였다가 지금은 조정 국면 오히려 그동안에 이강무 전문가가 매수 시점을 알려드렸던 그 시기를 놓쳤던 분들이 다시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일봉 상태의 그림보다는 이제 주봉과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들을 돌파할 때 소개드렸던 시점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그 시점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30% 이상의 이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와 같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아진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또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뒷부분에 제가 준비한 종목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플렉스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KCI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했어요. 사실은 KCI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화장품 소재업을 해주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앵커님도 화장품 많이 쓰시고 계시죠? 네, 이미 화장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네. 있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이 브랜드 가치가 높은 로레알이라든가 네. 다른 여타 이 브랜드 상품을 그 안에서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글로벌에 대한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인 매출 성향 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KCI가 이 화장품 소재뿐만 아니라 주력 사업하고 있었던 이 샴푸 헤어케어 관련된 원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 원료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이미 중국 시장을 진출했고요. 이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많이 큰 호황을 부린다면은 이 원료 공급하고 있는 KCI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샴푸에 대한 흥행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샴푸에 대한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말 큰 매출 추이를 갖고 있지만은 이 샴푸를 사용하는 인구가 아직까지 많지는 않다고 해요. 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 감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저는 저도 아침 스프레이 저녁 감고 때문에. 있는데 네. 일단 일주일 동안에 저는 아침 저녁 적어도 좋게 10번 가까이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인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네. 이 샴푸 사용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런 추이를 본다면 앞으로 계속 샴푸를 사용할 인구가 더 많다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이 KCI가 뜰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I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본다면 빠르게 주가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종합 콘텐츠 기업입니다. CJ ENM입니다.
네, 앞서 미디어 플렉스와도 함께 연관져서 설명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엠넷이라든지 TVN 등 뭐 케이블 채널만 뭐 17개 채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영화, 네. 게임까지 다양한 그야말로 종합 콘텐츠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어떠한 이유로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이 CJ ENM이라든지 네. CJ CGV 이와 같이 컨텐츠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배경과 이 종목에 대한 선별을 3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벌써 5월 달까지 꾸준하게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왔는데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발 혹은 이제 이 메르스 때문에 중국의 특혜에 대한 호재를 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이 컨텐츠에 대한 사용은 이 방한을 하거나 혹은 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메르스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화장품이라든지 관광 레저 관련된 기업들이 가지 못하는 시장이 발목이 좀 잡혀 있다라면은 오히려 같은 호재를 받아왔던 이 컨텐츠는 더욱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디어 컨텐츠를 소개할 때에도 이 CJ ENM이라든지 CJ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최선호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계속 거론을 하고 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상승으로 나오게 됐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 때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보신다라면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추세를 함께 타고 가야 할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CJ ENM 같은 경우에는 큰 설명이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들 영위하시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CJ ENM이 종합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면서 이와 같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처라든지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뒤편에 보시는 거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컨텐츠를 통해서 이 안에 시장 규모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80년대 때부터 꾸준하게 이 시장이 커왔겠죠. 네. 그리고 여전히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와 같이 추이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방송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포도 높아진다라면 더욱더 수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시 한번 다시 보기. VOD 판매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VOD를 많이 보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연속극 같은 부분들과 드라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렇게 VOD를 다시 보기도 하긴 하는데요. 다른 뭐 교양 프로그램들은 보기 좀 어렵겠죠. 네. 일단은 이 VOD 판매량을 이제 순위를 점쳐놓은 작년의 기록입니다. 우선 한눈에 봐도 일단 주요 지상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이 드라마 순위 안에서 TVN이라든지 뭐 그 밖에 케이블 TV 이 안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2, 4위가 다 TVN이네요. 작년에 가장 큰 열풍이었던 드라마가 미생. 미생이 아니었나 싶은데 미생에 대한 순위도 높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미생을 통해서 간접적인 뭐 PPL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CJ ENM이 걷어들였다. VOD 판매와 함께 이와 같이 매출을 늘려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못지않게 나쁜 녀석들이라는 이 드라마 콘티가 상당히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VOD 판매 순위량을 보시면은 드라마 쪽에서 굳건히 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일단은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는 드라마 순위를 봤다라면은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참 좋아하는 무한도전이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이 CJ 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방송 컨텐츠들이 이 상당 부분 안에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지상파 못지않게 이 한 기획사에서 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 작년의 기록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삼시세끼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꽃보다 시리즈. 네, 꽃보다 시리즈. 올해도 흥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들의 매출의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면서 매출액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와 같이 VOD 판매량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배경이 더 보셔야겠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루기 어려웠던 이제 디지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IPTV에 대한 이 가입자 세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겠죠. 과거보다는 이 통신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IPTV, 디지털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통신 요금과 결합 상품으로 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많이 넓혀왔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VOD를 시청할 수 있는 인구들이 늘어났다는 점이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 사업으로서 이와 같이 시장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라면요, 뭐 계속해서 CJ ENM이라든가 다양한 방송에 대한 콘텐츠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자료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 ENM이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CJ ENM이 얼마만큼 매출액 추이를 늘릴 수 있는가? 자, 일단 2013년 때부터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 기대치까지 보고 있는데, 꾸준하게 TV 안에서 계속 이제 광고 수준료는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정체되고 그렇죠? 있는 반면에 네. VOD 쪽에서 많이 성장을 어느 일정한 하거든요. 프로그램 시간대 사이사이에 광고가 네. 되게 되잖아요. 이 광고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뭐 계속 이 수입률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VOD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IPTV에 대한 확대가 된다라면 수신료와 이제 VOD 판매량의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안정적인 탄탄한 방송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수익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J ENM이랑 한다라면요, 사실 이 미디어 쪽에서 TV 방송 쪽을 많이 기억도 하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이 미디어 쪽이 아니라 게임 산업이라든지 영화 맞아요. 산업까지, 물론 지금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디어 콘텐츠보다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것이 게임이었는데, 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 지나오면서 이 게임에 대한 사업 파트들을 좀 줄이면서 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긴 했지만, 그 바로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어느 일부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임 쪽인데, 이 화면이 조금 해상도가 좀 흐려졌는데, 피자파이트, 네. 어떤 화면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벤져스 피자파이트 모습이죠?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면서요? 이 마블사와 함께 네. 콜라보로 해서 이 새로 신작된 게임인데, 최근에 어벤져스에 대한 영화도 맞아요. 새로 개봉됐고, 서울에서 촬영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에 관련된 게임 산업, 사실 이 젊은 친구들, 젊은 학생들한테 구미가 당기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TV 광고에서 이 광고를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이제서야 소개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좀 더 먼저 소개가 돼서 네.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게임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 CJ ENM이 가지고 있는 게임 사업부에 대한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부분들, 이와 같이 매출액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역시나 게임 사업부들을 줄였다고 하지만은 게임 사업부 안에서도 이와 같이 매출 성장을 크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군에서 탄탄하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미디어와 게임 산업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영화 산업도 이 CJ ENM에 대한 CJ 그룹주 안에서에 대한 컨텐츠 부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디어 플러스에 대한 가장 큰 이 모멘텀은 중국 시장을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제가 일전에 미디어 플러스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중국 자국 내에서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제작 편수가 700여 편인데, 해외 영화에 대한,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두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국 안에서 700여 편 만들어지는데, 이 자국 안에서 상영되는 영화 편수, 해외 편수에서 34편밖에 상영하지 못하는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영화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안에서 자국 영화처럼 공동 투자를 하여금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그것이 좀 더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 CJ 그룹도 중국 안에서 공동 투자를 하여금 시장 진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투자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도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안에서 이 중산층에 대한 확대 정책을 통해서 소비계층에 늘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두자녀 정책도 마찬가지로 소비계층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계속해서 정책 기조로 한다라면은 이제는 작년까지 해서 이 소매 판매량의 부분들이 이제는 미국을 압도해서 앞으로 소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2016년에는 역전되네요. 네. 이와 같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당연히 문화 네. 콘텐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영화 산업이겠죠. 네. 따라서 이 CJ ENM, CJ CGV 이와 같이 CJ 그룹이 역할을 쓰는 부분들이 또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메르스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CJ ENM은 메르스에 영향이 없는 중국 수혜주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VOD 매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시리즈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VOD 매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J ENM은 올 들어 차트를 본다면 거의 90% 가까이 올랐잖아요. 차트 한번 열어보면서 수급이 얼마나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에 대한 시장 관점을 네. 3월 달부터 꾸준히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일단 서울경제에서 3월 달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벌써 이만큼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꾸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수급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이 방향성을 키를 주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안에 살펴본다면 이와 같이 투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CJ ENM이 꾸준하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이 추세를 지켜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 주요 수급들이 탄탄하게 이 수급 순매수를 기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순매수라면요, 충분히 지난 고점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봉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꾸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봉과 월봉을 보신다면요, 직전에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가격대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매출액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컨텐츠에서 가장 최선으로 꽂을 수 있는 이 CJ ENM, 이와 같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접근해도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월 달부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하방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가 69,700원대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이 되어진다면 69,000원대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금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오른다고 했을 때 75,000원 선까지 유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매수 편입을 한다면요, 추세가 이탈되기 이전까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좀 시간이 필요할 텐데 65,000원까지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추세를 이어간다면요, 가격적인 새로운 신세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매수 가격은 69,000원에서 75,000원으로 정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0만 원, 손절 가격은 66,000원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칠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